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노인성 질환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백내장은 의학적으로 볼 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백내장은 이제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혼탁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수정체가 혼탁되는 거요? 네네. 우리가 빛이 들어오게 되면 각막을 통과하고 수정체를 통과해서 결국 이제 망막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네. 이 수정체가 투명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수정체가 불투명해지게 되면 이 빛이 산란을 해가지고 망막에 초점을 못 맞추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이제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수정체 혼탁으로 인한 문제가 백내장으로 이어진다면 노안은 어떨까요? 이렇게 백내장과 노안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던데 증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백내장의 증세를 보게 되면 네. 뭐 멀리 걸 보거나 가까운 데 걸 보거나 그런 차이가 없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이 많고요. 노안인 경우에는 이제 멀리 것을 그동안 그냥 그 맨눈으로 보던가 아니면 안경을 껴서 보던 이런 분들이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가까운 데 거를 못 보는 경우가 이제 노안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노안은 원인을 보게 되면 그 수정체가 탄력성을 잃어서 멀리 거를 볼 때는 짤룩해지고 가까운 데 거 볼 때는 볼록해지는 이런 것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작용이 떨어졌을 때 이제 보통 나타나는 증세고요.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정체 자체가 혼탁되기 때문에 이제 빛이 통과를 못하는 증세가 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수정체가 노화되는 게 노안이고 또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게 백내장이라면 시기적으로 볼 때는 노안이 먼저 오고 백내장이 나중에 오는 경우가 많은가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안의 발생은 보통 40에서 45살 사이에서 시작된다고 하고요. 네. 백내장은 이제 50대, 60대가 넘어서 5, 60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은 그러나 요즘에는 노안도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핸드폰이라든가 발광체 물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오는 편이고요. 네. 백내장도 눈에 혹사가 좀 많아서 그 40대, 50대도 오는 경우가 있어서 꼭 시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것은 빠르다, 늦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는 좀 힘듭니다. 네. 그러다가 노안과 백내장이 동시에 오면서 불편이 더해지겠네요. 예, 뭐 노안과 백내장이 거의 백내장이 오게 되면 그것은 이제 그 수정체에 혼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탄력성을 잃는 것을 뭐 갖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노안이 오는 경우에는 백내장이 안 와도 탄력성이 떨어져서 네. 멀리 거 가까운 데 거 보는 것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노안이 백내장보다는 조금 빨리 오는 경향이 있지만 또 두 개가 뭐 같은 수정체에 혼탁이 오는 것이지만 네. 꼭 같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근데요, 노년기 같은 나이라도 노안이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백내장 없는 건강한 눈으로 지내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사실은 그것을 뭐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좀 힘든데 네. 사실 노안이 오더라도 그 노안이 늦게 온다 아니면 빨리 온다 이런 것보다는 그 노안의 불편을 빨리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노안의 불편을 빨리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네. 네. 보통 이제 눈이 좋았던 분들은 멀리 거 잘 보이셨던 분들은 갑자기 이제 가까운 데가 안 보이면 놀라시기도 하고 불편을 많이 느끼게 되죠. 네. 그러나 이제 보통 근시가 있어서 멀리 거를 안경을 끼고 보셨던 분들은 사실은 뭐 가까운 데가 볼 때 안경 벗고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좀 늦게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불편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근시가 있어서 뭐 노안 늦게 오고 뭐 원시나 정시가 있어서 노안이 빨리 오고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네. 그럼 백내장 없는 건강한 눈으로 지내는 분들은 뭐 관리를 잘 하신 건가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셨어도 젊게 보이고 예. 운동량도 많으시면 이제 튼튼하게 지내듯이 뭐 노안 그 수정체의 탄력성이 어떤 분들은 좀 빨리 소실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백내장 진단은 받았는데 수술은 안 해도 된다는 소견이었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내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수술 대상은 아닌가 봅니다. 뭐 백내장 환자는 사실 수정체가 혼탁된 거기 때문에 이 수정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은 한번 변성이 오면 다시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지요. 그래서 뭐 저는 환자들이 오셨을 때 누구나 다 수술을 받는 것은 꺼려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혹시 기다리거나 약을 쓰게 되면 좀 좋아질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제가 답변을
그것은 마치 달걀을 삶아놓고 다시 날달걀 되기 기다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백내장이 있게 되면 그것은 이제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심할 때는 뭐 물론 수술해야 되지만 만약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의 경미하게 있다면 네. 이것은 좀 더 기다리셔도 되는데, 그러나 기다리셔도 된다고 해서 이것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백내장은 느리게 진행이 되는 편인가요? 이 백내장의 단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네.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고 지내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갑자기 잘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그 있기 전에는 때문에.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나 보죠? 그렇죠. 맨 처음에 약간 뭐 뿌려도 아마 이런 것이 내가 피곤해서 그럴 거야. 뭐 좀 몸 컨디션이 좋아지면 괜찮겠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거는 그 컨디션과 상관없이 계속 그러네 이렇게 되면 그때가 갑자기 느껴지시게 되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는 단백질의 변성이기 때문에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고 네. 서서히 진행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갑자기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네. 백내장 치료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술 시기도 그렇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 환자들의 수술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엇이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백내장 수술 자체는 뭐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을 느끼게 되면 수술을 권장을 하는 편인데요. 네. 과거에 수술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환자들이 앞을 잘 못 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너무 수술 기계도 많이 발달을 했고, 네. 또 뭐 레이저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나왔고, 또 인공수정체도 많이 개선됐고, 또 수술 협력도 굉장히 좋아졌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불편이 있을 때는 그냥 바로 수술을 권하는 편이고요. 이것을 나중에 안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노안 수술도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백내장과 노안 모두 수정체하고 관련한 부분이라서 가능한 건가요? 예, 사실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이제 수정체가 원래 기능인 멀리 거 볼 때는 짤룩해지고 가까운 데 거는 볼록해지는 이런 기능을 소실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능은 다 없어지는데, 대신 이제 다른 모든 프로시저는 다 똑같은데 그 수정체를 백내장을 제거하게 되면 수정체가 원래 굴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인공 수정체를 넣어줘야 됩니다. 인공 수정체요. 네,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지 않으면 수정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굴절력이 이제 소실되기 때문에 빛을 망막에 맺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백내장 수정체를 제거한 다음에는 반드시 인공 수정체를 넣어서 굴절력을 다시 회복시켜서 망막에 초점을 맺혀져야 해야 되는데요. 네. 이 노안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넣는 인공 수정체를 우리가 다시 탄력성을 회복할 수는 없으니 멀리 거 볼 때 초점 맺혀지는 거, 가까운 데 거 볼 때 초점 맺혀지는 거, 아니면 중간 거 볼 때 초점 맺혀지는 이 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공 수정체를 넣음으로써 네. 노안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인공 수정체에는 뭐 단초점, 다초점이 있던데요. 흔히 말하는 단초점 인공 수정체와 다초점 인공 수정체는 백내장과 노안을 함께 수술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보통 이제 이 수술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똑같습니다. 네. 단 넣는 인공 수정체만 다른 거거든요. 초점이 하나인 것을 단초점이라 그러고요. 초점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다초점이라고 하는데, 네. 단초점 인공 수정체를 넣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멀리 걸 잘 보이게 해드리면 가까운 데 건 돋보기를 끼셔야 되고요. 가까운 데 걸 잘 보이게 해드리면 멀리 거를 졸보기를 끼셔야 됩니다. 초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네. 거기에 비해서 다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빛이 멀리 거도 초점이 맺혀지고 가까운 데 거도 초점이 맺혀지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 보인다면 다초점이 좋은 거 아닌가요? 다초점이 굉장히 많이 그 권장 사항이죠. 그러나 이제 다초점이라 그래서 우리가 수정체 원래 기능인 탄력성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고 초점이 여러 개가 맺혀지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단점, 즉 빛을 볼 때 약간 번져 보인다는 거. 빛을 볼 때 좀 번져 보일 수 있군요. 네,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상을 이렇게 멀리 거나 가까운 데 거를 볼 때 아주 초점이 하나인 것보다는 약간 시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것이 단점이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편리하고 일상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근데 노안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사용하는 걸로 노안을 해결하는 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어떨까요? 사실은 이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러나 예. 현대인들이 그렇게 되면 가까운 데 거 볼 때마다 돋보기를 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네. 그것도 가까운 데 거 볼 때는 돋보기 썼다가 멀리 거 볼 때는 또 벗었다가 아니면 밑에 이제 안정에다가 다초점으로 안정을 하셔야 되는데 다초점으로 안정할 경우에는 그것은 안정에 다초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나눈 겁니다. 아. 즉 이 안정의 그 안정 R을 윗부분은 멀리 걸 보게 해주고 아랫부분은 가까운 데 걸 보게 해주고 이게 지역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생활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지러운 경우가 많고요. 예. 특히 계단을 내려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아랫부분을 통해서 멀리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초점이 안 맞을 수 있고 또 네. 누워서 TV를 볼 때도 초점이 안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지역으로 나눈 원초적인 방법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라고 하는 것은 빛이 한 곳에 들어오는 것을 멀리 거와 중간 거 가까운 데거 짜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지역으로 나눈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은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약간의 단점이 빛을 볼 때 굉장히 조금 번져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안 해주는 직업이 크게 세 직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밤에 리무진 버스를 운전하시는 운전사님들은 밤에 계속 반대편에서 오는 헤드라이트를 봐야 되고 앞에 있는 차의 브레이크 등을 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보이면 위험할 수가 있어서 제가 안 해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보석 세공이나 고장하거나 이런 아주 정밀된 가까운 데거 작업을 하시는 분들 차라리 그분들은 이제 돋보기 끼고 하시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안 해드리고 네. 세 번째는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 같이 낮에도 게임하고 밤에도 게임하는데 밤에는 라이트가 많으니까요. 그때 이제 공이 들어가면 잘 못 볼 수가 있어서 예. 그런 분들은 제가 안 해주지만 보통 약간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안 수술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도 있던데 이건 어떨까요? 사실은 노안 수술하고 나서 만족도를 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 네. 그중에서도 또 만족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환자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래서 의사와 환자와의 많은 의논을 하고 생활 패턴을 보고 또 지금 현재 불편된 상황을 반드시 잘 고려한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정보 예속은노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백내장과 노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의 중심 KBS 라디오 건강 365 건강정보 예속은노 안과 전문의 주천기 박사와 함께합니다. 나이 들수록 불편을 더하는 노안과 백내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백내장은 수술이 가장 많은 질환으로 알려질 정도로 흔합니다. 그래서인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결코 소홀할 순 없는 질환이지 않을까요? 네, 백내장은 결국은 시력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백내장을 잘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백내장은 반드시 치료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내장을 방치하면 일단 시력이 떨어지고 이 합병증이나 실명 위험도 있나요? 예, 백내장이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타입으로 올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게 부푸는 타입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 녹내장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백내장은 확인이 되면 우리가 수술해 주는 것이 좋고요. 네. 이것을 녹내장이나 이런 것으로 진행됐을 때는 아시다시피 시신경이나 이런 것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질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도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예, 제 주변에 백내장으로 수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노안은 이미 왔고요. 요즘 눈앞이 뿌옇고 침침하다고 했더니 친구들이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혈압도 있고 당뇨병 약도 먹고 있거든요. 근데 고혈압에 당뇨병이 있으면
백내장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안과에 갔었는데 황반 변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하라는 말은 없었고 촉이라는 말만 들었는데 그것도 치료를 해야 하는 건지 백내장도 걱정이고요. 원래 시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백내장 수술이 어려운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까요? 사실은 뭐 백내장 수술이랑 그 만성 질환 이것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물론 당뇨병이 있게 되면 눈동자가 커지는 것이 좀 잘 안 되고요. 수술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네. 그것이 있다고 그래서 수술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나 환자가 기대 효과, 우리 백내장 수술하게 되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 효과가 뭐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다든가 황반 변성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기대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대 효과는 남들만큼 못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백내장도 있고 그다음에 황반 변성이나 당뇨병성 망막증이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네. 백내장 수술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내장이 올 정도면 노년기에 접어본 분들이 많아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수술 전에 어떤 부분들을 확인을 하나요? 보통 이제 안 질환으로 백내장 말고 눈 안쪽에 당뇨병성 망막증이나 망막증이 있는가, 망막증. 황반 변성은 어떤가, 시신경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각막 지형도 어떤가 이런 안과적인 검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전신 질환, 특히 이제 수술 전에 우리가 아스피린 같은 이런 약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스텐트라든가 이런 순환기 질환을 앓고 있어서 응고제 같은 것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서 좀 며칠 동안 끊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다 위험 인자를 좀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분은 황반 변성 초기라는 말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백내장 수술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예, 보통 이제 초기 황반 변성 환자들은 사실 황반 단층 촬영을 통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변성이 백내장 수술 자체가 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백내장 수술하면서 사실은 안구 내의 압력도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경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랬을 때 황반 변성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황반 단층 촬영을 해서 어떤 타입의 황반 변성이 있는지 또 이것이 백내장 수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이 확인한 다음에 수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백내장 수술은 우리 눈 안에 안내 수술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안과 수술을 안내 수술, 안외 수술로 나눈다면 안내 수술, 안외 수술이요? 네, 그럼 안외 수술에는 라식, 라섹 이런 굴절 수술 같은 것에 해당되겠고 안내 수술은 녹내장 수술, 백내장 수술, 망막 수술 이런 것들이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내 수술할 경우는 누구나 다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최근에는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절개창을 한 2에서 3mm 정도의 절개창을 만드는데 네. 이것을 꼬매질 않습니다. 저절로 달라붙게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눈을 누르다든가 다른 병원길에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염증이 그럼 안내염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안내염은 눈 전체에 왼쪽에 백내장 수술할 때 눈의 전완부에서 염증이 시작해서 예. 나중에 쉽게 뒤로 초자체 아니면 눈 전체로 염증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염증 생기면 빨리 조치를 하게 되어 염증이 가라앉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그러나 이것이 많이 진행된다면 한다면 뒤에 나중에 초자체 절제 수술을 한다든가 딴 여러 가지 복잡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수술 후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되도록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은요? 네,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났는데 눈이 너무 아프다든가 눈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무슨 상처가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토하기도 하고 두통도 오고 안구통도 굉장히 심해집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되고, 저희가 이제 수술한 다음에 보통 그 다음날 한번 보고 뭐 일주일, 뭐 한 달 이런 간격으로 보고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그 간격 두고 오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 환자가 눈이 굉장히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간격을 두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이 보통 잘 진행됐을 때 그 간격을 두고 오라는 것이고요. 어떤 뭐 갑자기 시력이 떨어졌다든가 출혈이 된다든가 뭐 아프다든가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눈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백내장과 노안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것을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생기는 하나의 몸의 현상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하고 나서의 그 치유율이 95%가 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굉장히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건강검진을 꼭 잘 하시고 네. 불편이 있으면 반드시 안과로 병원에 빨리 와서서 빨리 진단받아 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건강정보 예스오근노. 오늘은 백내장과 노안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안과 전문의 주천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